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아마 이날 돌아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확정된 거는 요 날까지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일단은 휴가로 인해서 스튜디오 촬영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날에는 돌아올 거라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어요. 경남 거제 쪽으로 이번 여름 휴가는 정했는데 걱정입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이 경남 양산 쪽 막 40도 찍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뭐 휴가를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식들 나오게 되면은 제가 항상 스마트폰으로도 촬영해서 올려드리는 거 아시죠?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만 또 이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휴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계속 챙겨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하고 나서 그래도 조금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은 하락하고 있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어, 어지러운 뉴스가 상당히 조금 존재하는 금요일이었거든요. 일단 또 트럼프가 그 폴리실리콘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이 15% 관세 부과하는 거 요것도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이슈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확실히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제 유가, 금리 부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어떤 차익 매물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고 AI에 대한 어떤 업황 자체가 훼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쪽 자체가 워낙에 뭐 단기 급등에 의한 차익 매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그러면은 사이클이 끝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사실상 뭐 올해 5월, 6월 중순까지는 뭐 이렇게 좋았는데 그냥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빠져버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버블이 아니냐.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공포심과 우려 이런 것들을 자꾸 시장에 지금 계속 주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파도 역시 다룬 게 이제 요때부터인데 이때가 이제 2023년도 11월 9일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로부터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뭐 이미 매수해서 뭐 매도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고 영상을 이제 뒤늦게 접하신 분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입성하셨다가 뭐 또 이제 물려서 손실 겪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이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뭐 다 시간 차이고 타이밍 차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 가치가 주가로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 가치의 훼손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평가로 봐야 할 것이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뭐 이미 고평가를 받았고 지금 뭐 적정 주가로 봐야 하느냐. 의견은 사실상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워낙에 이제 증시의 이 자금 유입이 굉장히 또 강했던 이 그런 영향도 사실상 또 추가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거래량 자체가 또 달랐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 자체가. 그죠? 자, 일단 뭐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매매 동향이 이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여전히 뭐 외국인들은 양대 증시, 뭐 거래량 자체가 지금 또 크지 않고 거래 대금 자체가 또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여전히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고, 어제 대차장고 늘었어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결국은 대차 거래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언제 시점에는 결국은 공매도 치겠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고 말씀은 계속 드리지만 결국은 얘 때문에 계속 주식을 빌려놓고 상환하지 하지 않고 그냥 쌓아놓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이 대차장고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신호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려왔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 대비했을 때 공매도 이 매매 비중 자체가 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좀 압박스럽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쵸? 대차 잔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공매도 매매 비중 역시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거래량 자체도 발생되지 않으면서 거래 대금 자체도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가가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잃은 상황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붙어야 되고, 거래량이 붙으려면 거래 대금이 어찌됐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되지 않으면서 자꾸 주식을 빌려서 쌓아놓는 잔고만 늘어나고, 빌려서 자꾸 파는 매매 비중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2차 전지 쪽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가더니만 결국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전형적인 금요일의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쪽이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삼전 닉스 쪽 뭐 들어가신 분들은 뭐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고, 파도 역시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이 시장에서 멘탈 잡고 어떻게 잘 살아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살아남기. 이제 결국은 이제 생존 싸움으로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생존 싸움, 생존 싸움. 여기서 이제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증권 시장에서 뭐 떠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장기적으로 또 살아남게 되는, 이제 결국은 또 여기서 양극화로 또 벌어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저는. 아무쪼록 뭐 잘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업계에 지금 이제 뭐 한 10년 넘게 있으면서 많이 봐왔어요, 이런 시장들을. 근데 이번 올해 작년 이제 여름 지나고서부터 올해 4월까지 사실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정말 크게 올랐던 거는 사실 보면 저도 뭐 처음 겪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뭐 지수 코스피만 해도 1400까지 쳐박은 다음에 올라가 봐야 뭐 한 3300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수만 코스피만 따지면은 뭐 대략 한 2.5배 정도 이렇게 올라왔었고, 코스닥이 그때 뭐 한 1200포인트 정도 이제 올라갔었으니까 뭐 당시 한 2배 정도 올랐었고. 근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조금 달랐죠. 코스닥은 뭐 사실 뭐 거의 올랐던 게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 뭐 코스피 자체가 뭐 거의 2500선에서 뭐 9000선 넘게 올랐으니까 거의 뭐 4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코로나 유동성 장세보다도 지금의 장세가 훨씬 더 피해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 ETF, 이것 때문에 사실상 더 큰 문제가 됐죠. 이거 누가 살려줄 겁니까, 이거 누가 살려줘요, 이거. 이 지금 하이닉스 ETF인데
지금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2만 원에서 7,400원인데 지금 이렇게만 따져도 사실상 지금 마이너스 70%예요. 이렇게만 따져도. 그럼 여기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지금. 그러니까 막 아파트 중도금 뭐 3억 날렸어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실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단 몇 달 만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돈 벌었어요. 막 명품관 앞에서 명품백 사고 뭐 아파트 계약하러 가요. 막 성과급 받아가지고 뭐 부부 아파트 사러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죠? 분위기가 너무 한순간에 좀 변하고 있으니까 참 속상합니다. 일단 어제 미국 경기 지표 이제 발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지금 고용에 대한 지표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셨겠지만 지금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둔화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어제 발표는 긍정적이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죠. 그죠? 고용 변화율 역시도 감원이 축소됐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생각보다는 탄탄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비농업 부문 이제 생산성 역시도 괜찮더라.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거의 뭐 두 배치가 나왔죠. 다만 이제 연속 그 실업수당,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청구한 사람들은 소폭 늘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역시나 헷갈린다. 혼조세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생산성은 개선됐고 기업 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은 이제 다음 주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제 뭐 이것 때문에 뭐 증시가 뭐 크게 출렁이거나 뭐 그럴 만한 큰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고용 시장은 그래도 괜찮게 안정이 좀 그래도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경기 지표 발표가 있었고 오늘 저녁이 더 중요합니다. 뭐 어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실업률 7월 요거 발표 있습니다. 예상치가 지금 4.2%인데 이거를 이제 상회할 거냐 하회할 거냐. 하회하면은 좋은 게 아니죠. 고용이 탄탄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상회하면은 실업률이 높아진 거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시 반 발표니까 그리고 또 시간당 임금 요것도 이제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요즘에 제일 많이 드시는 생각일 것 같아요. 어느 장단에 어떻게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정말 해야 되느냐. 그죠? 실적이 좋아도 문제고 실적이 안 좋아도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기업이 투자를 또 축소하면 문제고 투자를 확대한다 그래도 문제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굉장히 참 어렵네요. 그만큼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진짜 이게 역대급이라고 하는 실적들을 지금 내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 미래의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기대치가. 그러니까 기대치를 자꾸 높게 잡는 거고 가이던스에서 이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망해 버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AI 산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해지는 이런 경쟁 속에서 투자를 축소한다고 니네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점이 지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너무 많이 투자하면은 경쟁하는 건 좋은데 그럼 니네 재무가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게 진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께 뭐 제대로 된 이야기만 해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23년부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항상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난 과거를 보고 투자했다면 사실상 파도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아니 2023년에 그 상장 이후에 바로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이 뭐 박살났는데 그것만 봤으면 투자하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미래를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심리가 흔들리면은 흔들리지 기업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기업의 가치로 돈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 먼저 움직이니까 사실 이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처한 어떤 그러한 개개인적인 상황들, 다 뭐 개개인들이 상황이 똑같으면 모르겠지만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결국은 주가는 실적이 만들고 시장이 완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쫓지 마세요, 그냥. 뉴스를. 자극적인 거나 뭐 어떤 현혹되는 거 이런 거 쫓지 마시고 항상 산업의 이 어떤 변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AI 업황이라고 뭐 언제까지 계속 되겠습니까? 분명히 꺾여 내려오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우리가 항상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속적인 미래 지향성과 방향성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기업 가치와 그 기업 가치에 맞는 주가를 봐야 되는 거죠. 원칙을 끝까지 여러분들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은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하고 산업을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투자 성공 확률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로 분석하고 원칙으로 투자해야죠. 그죠? 그냥 뭐 테마에 휩쓸려서 뭐 어디에 휩쓸려 갖고 들어갔다가 뭐 개박살 나고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여러분? 영상 아래쪽에 제공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해서 이 실시간 정보 공유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이슈 중요한 것들 빠르게 전달 드리고 중요한 또 기업 뉴스들과 뭐 공시 부분들 열심히 또 정리해서 전달 드리고 있어요. 매크로적인 부분들이나 또 거시경제 지표들 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 열심히 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보다도 빨라요. 아시겠죠? 채널 후원 안내 잠깐 드리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뭐 종목 분석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해드릴 거예요. 채널의 어떤 성장. 저도 뭐 일정 소득이 있어야죠. 뭐 열심히 찍고 있는데 그죠? 응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달려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사실 달성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참 속상하네요. 위로 올라갈 때 뭐 파신 분들은 뭐 잘 파셨을 거고 여전히 뭐 지켜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경기지표 발표 중요하죠 또. CPI, PPI 중요합니다. 이 금리 전망에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최대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매달 발표되니까 사실 뭐 최대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또 해야 되는데 뭐 어찌 보면 매달 다가오는 거라서 다음 주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도 다행히 뭐 다음 주 요때면은 제가 그래도 스튜디오로 돌아오긴 하니까 정상적으로 촬영을 또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3일차 이제 종료됐어요. 파도는 이제 6세대 공급 준비와 7세대 로드맵을 또 공개했다고 합니다. 기술 검증, 이번에 입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입증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상용화 시켜서 공급해야죠. 근데 공급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계약이 나와야죠. 그죠? 계약이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또 수주를 통해서,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뭐 6세대 컨트롤러 검증 완료했고 하반기에 공급 준비 완료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7세대 컨트롤러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고 이제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고효율 SSD 솔루션 네, 집중적으로 소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번 FMS에서도 마지막까지 이 AI 스토리지 상용화 이게 이제 핵심 화두가 됐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검증은 완료됐고 뭐 성능은 뭐 당연히 이제 5세대보다도 2배 이상. 항상 이제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표준 잡혀 있는 건 다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네, 2배씩 늘어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7세대는 일단은 28년 뭐 샘플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리실리콘 관세 부과 그래서 미국의 공급망을 자꾸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뭐 특히나 이제 중국 중심 공급망을 지금 계속 규제하고 견제하고 제재하고 관세 할아버지 관세 할아버지 그죠? 영향을 또 이제 주목을 해봐야겠죠. 뭐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오후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FMS 이후에 이제 또 AI 반도체 쪽 핵심 이벤트 또 줄지어서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대만 타이베이 OCP APEC 서밋 2026 진행되고요. 또 8월 23일부터 핫칩스 네, 또 진행이 되고 9월에 또 세미콘 대만 진행이 돼요. 또 줄줄이 있죠? 핵심 이벤트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뭐 시장 금요일이라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상했던 거랑 별로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네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명백하게 추세 자체가 그냥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뭐 더 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죠? 저점을 어디까지 찍을 것이냐. 지금 그게 문제인 건데 일단 최근 저점 45,700원 여기는 일단은 지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45,000원은 절대 깨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죠. 여기서 일단은 잘 지켜져야 하는데 걱정은 조금 됩니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 방향 예측 100%가 없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일단 정규장 마감하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뭐 기관들은 또 오늘도 계속 파는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채널에 계속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입장하세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채널에 더 빨리 올려드려요. 이게 더 빨라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채널에 들어와 계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뭐 들어오셔서 뭐 손에 댈 게 뭐가 있어요. 전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오후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